경험만이 곧 자산이다. 애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이버 최적화랑 뭐 광고 블로그가 전멸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도 이 최적화 블로그를 통해서 워드프레스로 많이 넘기시잖아요. 이분들도 저품질 돼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로직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켜본 걸 알려드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최적화 블로그만 해도 거의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쓰면서 많이 사봤고 날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런 거는요, 제가 5년 동안 지금 블로그를 하면서 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뭐만 하면은 뭐 난리 나죠. 이게 뭐 사실 이 포털 입장에선 당연히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게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드는 얘들, 뭐 어뷰징 하는 얘들이 창이고, 이제 네이버가 이제 방패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해커들이 더 이제 엄청 잘 찌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는 뭐 그렇게 생존의 문제를 하고 방패로 지키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뭐 보통 화이트 해커랑 뭐 블랙 해커가 싸우면은 보통 블랙 해커가 더 역량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로 뭐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 여러 가지 해커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결국 문제는 선량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게 문제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결국에는 계속 구글을 따라갑니다. 이 최근에 뭐 서치피드라는 게 나왔는데 이 결국 제가 5년 동안 구글 네이버 뭐 다음 다 했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영역으로 돈을 벌어봤고요. 이 서치피드가 나온 이유도 이게 애초에 구글 디스커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면은 맨 왼쪽으로 넘겼을 때 나오는 게 구글 디스커버인데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구조지 해외는 전부 그것만 보면서 뉴스를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네이버도 이 그래서 요즘에 뭐 구글이 어쨌든 이 구글과 네이버도 어쨌든 점유율 싸움입니다. 이 구글이 공략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구글 디스커버 여기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띄웁니다. 이 재밌는 뉴스를 많이 띄워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순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뺏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이런 서치피드입니다. 이런 서치피드로 이 결국에는 이 네이버나 구글은 이걸 이용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질 높고 재밌는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유튜브도 똑같죠. 뭐 어뷰징성인 뭐 AI 같은 컨텐츠만 올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안 보겠죠. 근데 그거를 알고리즘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 봤기 때문에 유튜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는 왜 망하고 왜 이런 걸 하는가에 대해서 이 좀 역사 부분을 알면 좋아서 조금 이 역사 부분을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무료 전자책 업데이트 하려고 이제 좀 다 썼는데요. 이거를 이제 아마 종이책으로도 낼 예정입니다. 이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이제 어쨌든 뭐 구글 점유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좀 내용들이고 이 결국 이 구글 역사와 알고리즘을 알려면요. 이 지식인이라는 서비스를 알면 좋은데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지식인이라는 서비스로 굉장한 성장을 이룬 회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구글은 왜 그런 걸 안 만들었을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구글은 애초에 사람이 직접 답을 달 필요가 없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서 왜 구글이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뭐 컨텐츠 이 좋은 거 뭐 내가 해결을 하려고 찾는데 글을 10개 봐도 정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구글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은 네이버랑 다르게 질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아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죠. 그게 이제 유튜브 검색 기술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울할 때 듣는 노래 뭐 이런 거 쳤을 때 딱 맞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 결과가 정확하다면 굳이 사람이 직접 질문하고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 창립자들의 철학이었고 이게 지금 챗GPT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글이랑 네이버를 비교하면은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여행 준비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는 뭐 뉴스, 광고성, 지식인이 엄청 뒤섞여 나와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광고를 엄청 많이 봐야 되고 뭐 정보성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 유럽 여행 가기라는 거를 하나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 유럽 여행 준비를 검색한 결과 2년 전 작성한 양질의 글이 상위 노출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거의 피말립니다. 계속 롤링해. 계속 이제 롤링하면서 싸워야 돼요. 하루하루 이제 내 글 내려가면 롤링해서 올려야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워드프레스를 하라는 겁니다. 이 나만의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그냥 이 검색 알고리즘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만 알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글이 세계적인 회사니까 보통 1인자를 따라가는 게 2인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있었어요. 지금 뭐 제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이란 데도 제가 이런 프로그램도 써서 여기 가면은 가장 빠르게 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불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불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최적화 블로그 정말 열심히 양질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준최적 블로그 뭐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세수하는 이병헌 님이라든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양질의 정보를 주면서 글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일부는 아예 뭐 통누락되고 있죠. 왜 이런 게 생겼을까를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2025년 2월 28일 정교하게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LM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신뢰도 높은 컨텐츠 구글과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주변에 개발자 친구분들도 많고 같이 일하는 개발자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세팅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창작자 우선 노출인데 이거는 애초에 제가 항상 말했듯이 구글의 진작에 있던 겁니다. EAT라고 해서 이 애초에 이거는 구글은 뭐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 한 거예요. 네이버가 이제 이것도 따라하는 거라고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 경험 기반 컨텐츠를 우선 반영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적품질 컨텐츠를 판별 강화하겠다 했는데 얘네가 이 LMM이라는 알고리즘을 잘못 잡기 때문에 이 정상인들도 피해를 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 그럼 AI 자동 컨텐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문제일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애드센스로 돈을 많이 벌고 주변에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버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보통 지역 플러스 제가 안산에 살잖아요. 뭐 중앙동, 뭐 임플란트 추천, 뭐 인터넷 가입 이런 CPA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지역 플러스 동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지역 플러스 동 고단가 키워드 이런 거를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안산 중앙동 뭐 임플란트 추천 이런 거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글들이요. 여러분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걸 걸을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동의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AI가 나오고 이 패턴을 못 거르게 됐습니다. 말이 안 돼요. 요즘에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냐면요. 이 사진, 썸네일도 알아서 해주고요. 이런 버튼도 알아서 들어가고요. 이런 정보를 여기 나오는 이 플레이스를 알아서 정보를 긁어가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 가지 후기까지 분석해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안산 성포동 인터넷 가입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그냥 전부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자동. 전부 자동이다. 그냥 이런 걸들이 그냥 몇 천 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뭐 몇십 개가 뭐예요. 그냥 몇 천 개씩 올라가요. 근데 결국엔 얘네는 이 AI 컨텐츠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엔 서버비도 얘네가 상당하게 많이 지금 이런 것도 골머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이 창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요. 제가 이제 창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몇십억씩 법니다.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또 막죠? 이 사람들은 또 금방 뚫어요. 왜냐면 이게 밥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어쨌든 이런 걸 이런 여러 가지 얘네가 패턴을 뭐 링크를 남기거나 이런 놈들을 다 나락 보내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통한다라는 게 이 뭐 일부 유튜버들은 이 통하니까 하지 말란데 이 네이버가 제발 일 좀 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창 만드는 사람들은 더 뾰족하게 만듭니다. 이런 게 막히잖아요? 그럼 이 개발자들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뚫지? 그걸로 밤새 일해요. 진짜 몇 달 동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거죠. 그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 이런 만드는 놈들을 이제 없애야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포털에는요, 어뷰징 하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막는다 해서 아무도 안 하지 않아요. 계속 냅둬요. 이 지금 플레이스도 리워드 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불법일 수도 있는데 이런 뭐 캐시워크, 뭐 토스 이런 데들도 이런 리워드로 지금 몇백억씩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워드 트래픽 어뷰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얘네도 골머리일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저품질로 문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개념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제목 그대로 입력하면 나온다 하는데 애초에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 문의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경험, 체류 시간 이런 걸 해준다는데 사실 이 4번도 좀 어이가 이것도 사실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크몽에 네이버 뭐 체류 시간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런 거 막 있어요. 관리해준다 이런 거 다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도 골머리죠. 내가 방패를 하나 진짜 우리가 방패를 1000개 막아놨어요. 그럼 10,000명의 창이 들어와서 찌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계속 어뷰징적인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구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글은 그거를 그나마 잘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창작자가 되라라는 게 이제 네이버 공식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네이버 공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뭐 공신력 있는 출처, 뭐 AI 글이 아닌 창의성, 직접 사용 후기, 가독성 높은 글. 근데 이거를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 GPT한테 입히잖아요. 야, 앞으로 이런 글 작성해 줘야 돼. 네? 네이버가 강화한대. 내가 쓴 것처럼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이대로 이제 글을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저는 그냥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뭐 공식 이렇게 했다고 뭐 복붙 안 하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결국 좀 잘못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뭐 복붙하면 안 된다. 뭐 글 쓸 때 여기서 30분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좋은 글이 상위 노출돼야 되는 게 포털들의 본질입니다. 그냥 이걸 못 잡아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네이버가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창작자는 뭐냐?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네이버도 인플루언서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인플루언서는 야 너네 내가 인플루언서 달아줘서 상위 노출 시켜줄 테니까 그런 어뷰징 좀 하지 마 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약간 최적화 블로그라는 약간 애초에 네이버는 이런 이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 일반 블로그, 준최적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아실 거예요. 이 준체는요, 뭐 아무리 해도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최적을 내가 글을 아무리 잘 쓰고 이 사람보다 사진을 몇 장 넣고 진짜 내가 직접 찍든 말든 그래서 이런 애초에 뭐 최적화랑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그럼 당연히 상위 노출되니까 어때요? 이 업자들이 붙어서 야 글 하나 올려주면 30만 원 줄게, 50만 원 줄게 하죠. 인플루언서들 어때요? 그냥 글 하나 올려주면 30, 50 주니까 개꿀이죠? 이 제대로 포스팅 안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걸 이 최적화 이 구조를 준체 이런 게 나눌 게 아니라 그냥 글 잘 쓴 놈, 진짜 제일 잘 쓴 놈을 올려주는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 계속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지켜본 네이버는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그런 걸 못 잡는 거예요. 결국 얘네는 그 기술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공식 블로그 신청하면 지금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식 블로그, 인플루언서, 브랜드 기업 블로그. 그래, 얘네는 그래도 관리를 해서 뭐 저런 어뷰징은 하지 않겠지 하니까 이런 얘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괜히 올려주는 게 아니라요. 얘네가 저런 개인 블로그를 지금 통제할 수 없고 그런 로직을 만들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라고요. 자동 생성 컨텐츠 검색 노출 제한한다는데 못 잡는다고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뚫는 얘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더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거 하면은 다 자동입니다. 이런 거 제가 소개드린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뭐 이런 거 이게 다 자동이라고요. 다. 이 진짜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가 있을까? 이거 다 자동이에요, 여러분. 이걸 네이버가 못 잡고 있다고요, 이거. 그래서 요즘에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AI가 나오고 하는 게 좀 오래된 공식 사이트로 올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네이버 검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부 사이트나 뭔가 올해 여행이라고 치면은 트립 어드바이저 뭐 이런 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야 일단은 지금 불을 막고 있는 거야.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저런 걸 로직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계속 이 AI가 시대가 나오면서 그럼 경험 기반 콘텐츠가 살아남는다는데 현실적으로 AI한테 경험 기반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작성을 해줘 버리는데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최신 전략을 이렇게 뭐 좀 세워봤는데요. 사실상 뭐 저는 네이버를 5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얘네 너무하는 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제 영상을 보면은 꼭 이 고위층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네이버를 떠나는 게 답입니다. 네이버를 그냥 이용을 하세요, 이용을. 네이버를 이용해서 내 웹사이트로 넘겨버리세요. 내 웹사이트로. 그냥 네이버는 여러분들 이 노예 제도에 물론 돈을 주긴 하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직도 당연히 네이버에 대한 이게 크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뭐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용해라 이겁니다. 이게 정말
내 뭔가 이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땅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렇게 포털 변동될 때마다 계속 이 여러 가지로 이 타격이 온다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는 돈을 얼마 안 주잖아요. 진짜 이거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 유입에 막 5만 유입하는데 10,000원 주고 결국 우리 이 창작자들을 써먹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 애드센스로 거의 40억 가까이 벌고 순수익 20억 남았잖아요. 네이버 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이 사업적으로 할 때도 그 네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넘기는 분이 100억 투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전 그분 보고 저도 그렇게 한 건데 잘 된 거거든요. 이 네이버 하시는 분들 보면 알겠지만 뭐 1억, 2억, 3억, 4억, 5억 그게 적게 버는 건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꾸준히 롱런하면서 몇 억 버시는 분 봤나요? 저는 정말로 네이버에서는 거의 뭐 있나? 거의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막 확장해서 진짜 뭐 지금 몇십억 기업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당연히 이걸 블로그로만 생각하면은 부업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버셔도 되죠.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정말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혀주는 게 저는 이런 것만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항상 말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용해서 같이 해서 돈을 저희의 입장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시급 1,000원만 더 준다 해서 또 거기 가서 일하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해보시라 이겁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강요는 안 해요. 근데 당연히 돈 더 주는 데 가서 일해야죠. 유튜브가 왜 잘 되고 그 유튜버들이 부자 된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브 돈 많이 주잖아요. 네이버 뭐 클립 이런 거에서 부자 된 사람 뭐 있겠죠, 광고 받아서. 근데 이 단순히 조회수 수익으로만 돈 버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이 단가 차이가 말이 안 돼요. 구글은요, 자기들 광고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70%를 우리 줘요. 근데 네이버는 어때요? 다음날 다음날 내 애드 포스트를 조회할 수 있고, 내 여기에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네이버가 이거를 이제 고쳐야죠. 네이버가 고치면 저도 네이버를 할 거예요. 근데 안 고치고 뭐 네이버로 뭐 1,000만 원 번다 하는 애들 뭐예요? 이 뭐 방구석 누구 있죠? 방구석 누구더라? 뭐 있어요. 뭐 방구석 하는 애 있어요. 네이버 홈탭에 뜨는 얘. 그 모바일로 보면은 네이버 홈탭에 뜨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 당연히 그렇게 벌어요. 홈탭에서 엄청 자극적인 글로 밀어주니까. 이 네이버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띄워주는 애들 여기 걸리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도 뭐 일부러 그런 것만 좀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런 거 올리는 거죠. 이런 거 하면은 돈 많이 법니다. 인플루언서만 올려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구글을 따라하는 겁니다. 구글 검색창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서치피드라 해서 이 디스커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략하게 또 한번 이 방구석 청년 여기 나오네요. 이 사람은 지금 뭐 1,000만 원씩 번다고 올리잖아요, 여기에. 여기 떠서 그래요. 근데 여기 뜨는 거를 물론 분석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를 그렇게 해서 떴을까요? 여기 뭐 100%는 아니니까. 이 사람도 언제 갑자기 여기에 안 뜨는 순간 뭐 안 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런 지금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뜨면 많이 법니다. 이 메인에. 만약 네이버 하시는 분들은 이 메인 뚫어보시면 돈 많이 벌 겁니다. 사실 저는 클립도 웃깁니다. 네이버 클립도 이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들이 양질의 이런 걸 올려주면 돈을 제대로 줘야 되잖아요. 왜 다 유튜브를 하겠어요? 거기 가면은 광고 수익이라도 제대로 주고 조회수당 돈을 제대로 주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돈을 안 줘요. 그냥 우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기들 이 주가 네이버 얼마예요? 네이버 뭐 순위 얼마예요? 네이버 얼마야? 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눠주면 괜찮다 이거야. 네이버 잘 되는 거 좋고요. 뭐 잘 그러는 게 좋다 이건데. 그럼 이렇게 클립메이터들 좀 뭐 돈이라도 그냥 이 얘네 사람들이 엄청 잘 올리고 하면은 그래서 네이버에 많이 해서 이 클립 네이버 클립 봅시다. 여기 자기들 광고 넣잖아요. 이 광고 안 넣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기 광고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올린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 주는 시스템이라도 만들고 나서 이런 걸 하면 몰라요. 근데 돈도 안 주고 계속 이 네이버는 제가 5년 동안 보니까 일단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갈아 넣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전 네이버 잘 안 하고 그냥 이용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최저가 블로그 여러 개 사서 결국 다 제 홈페이지로 넘기는 것만 하죠. 이런 포털들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또 구글에 기생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도 구글은 내 노력을 그나마 인정해 준다. 네이버보다. 정말 열심히 양질의 글을 꾸준히 쌓아왔으면 네이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네이버를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내 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 그걸 활용해서 원소스 멀티 유즈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AI 때문에 쉬워졌잖아요. 이제 내가 글을 쓰면요. 글을 영상화하고 이걸 쇼츠화하고 이걸 스레드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 뭐 영상을 올렸으면은 뭐 클립에 올리고 쇼츠에 올리고 릴스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이런 거를 더 이제 생활화 해야 된다예요. 옛날에 저거 하나로 돈 벌었다면요. 이제 AI가 오면서 굉장히 초보자들이 다 진입하기 쉬운 시장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글 쓰는 게 어려웠죠. 영상 만드는 게 어려웠죠. 영상 만드는 거 지금 옛날에는 프리미엄 프로 썼어야 돼요. 지금 뭐 프로 이걸로 하니까 엄청 빨리 편집하죠. 뭐 캡컷 뭐 옛날에 썸네일 만드는 게 어려웠죠. 미리 캔버스 여기 뭐 880억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오래 걸리는 일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럼 초보자들이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초보자들이 조금 따라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 지금 몇 년을 하셨다면요. 지금이라도 이런 거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어때요?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글만 쓰다가 이거 카드 뉴스화 했죠. 그 다음 영상 하죠. 그 다음에 쇼폼 하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나오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들한테 이 오래된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위기고요. 신규 진입자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이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이 혼란의 카오스인 단계에서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같이 블로그로 돈 벌고 컨텐츠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뭐 이러나 저러나 이런 파이프라인 여러 개 만들고 다각화. 그다음에 뭐 컨텐츠 본질에 계속 신경 쓰기.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네이버랑 구글은 야 본질 좋은 놈만 계속 살려줄게요. 근데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결국에는 근데 저는 이 꾸준히 정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줘야겠다 하다 보니까 운이 찾아와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어뷰징성 뭐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깨달으면서 정말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써보자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결론은 뭐 지금이라도 내 땅을 만드세요. 가장 쉬운 게 워드프레스입니다. 뭐 블로그 스팟이란 것도 있지만 블로그 스팟도 정지가 됩니다. 내가 어뷰징을 하면요. 그냥 워드프레스를 안 하실 거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여러 개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 내 글을 영상화하거나 좀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야 된다. 예전처럼 한 개로 꿀 빨면서 영원히 먹고 사는 시대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진작 했어야 돼요. 네이버는 이거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그냥 인플루언서 어뷰징 하는 애들 초기화하고 진짜 양질 정보 올리고 열심히 하는 애들 올려줘야죠. 지금 공식 블로그 올려준다고 하면은 또 다 공식 블로그 신청하겠죠? 근데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네이버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항상 창과 방패의 싸움을 제가 5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뭐 날라가면 날라가는 대로 그럼 또 하나 만들고 다시 열심히 키우고 그 애드센스 팜에 오셔서 이렇게 39단계를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5년 동안 한 20억 넘게 버는데 동안 이 단계가 있었어요. 여기 다 여러분 지금 뭐 저품질 되고 그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거 다 견뎌냈다고요. 견뎌내면서 그냥 발전 하다 보니까 야 네이버랑 티스토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답이 없다 해서 워드프레스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웹사이트까지 확장을 한 거고요. 뭐 이것까지 확장을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영상화라도 하던가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받아들이고 발전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글로 돈 버는 거잖아요. 컨텐츠로 돈 버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조금 오늘 영상이 길었는데 이 영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제가 생각하는 역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조만간 아마 종이책 또는 무료 전자책으로 업데이트 할 테니까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갈아 넣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티스토리나 뭐 워드프레스를 시작하고 싶다는 여기서 무료 전자책만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네이버를 뜨던가 뜰 필요는 없어요. 병행해야 돼요. 병행해서 달러를 버는 걸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네이버 블로그 잘 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도 금방 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잘 벌고 약간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 제가 영향이 생기는 그날까지 네이버한테 "야 이런 거 좀 그만해라."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조는 아니고요. 그냥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네이버도 이런 어뷰징 빨리 쳐내고 좋은 글 정말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올려줘야죠. 이 창작자들이 대우받고 돈 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저도 열심히 콘텐츠를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